미국 정부가 코로나 대확산 우려로 40여 개 나라에 대한 여행 제한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우방 국가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내 변이 확산세의 주 원인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들이 가장 위험한 감염 요인이라며 술집과 식당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오늘 오전 동안 1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나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당수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여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완료자 비율이 인구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른 나라는 모두 36개국입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maintain existing travel restrictions at this point for a few reasons.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is spreading both here and around the world. Driven by the Delta variant, cases are rising here at home, particularly among those who are unvaccinated, and appear likely to continue in the weeks ahead. 미국은 지난해 1월 중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후 유럽 등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해왔습니다. 동맹과 우방 국가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달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의 여행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미국은 오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강화하는 등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 국경 개방을 예고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국경 폐쇄 조치를 최소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주에선 델타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해 이번 입국 제한 유지 결정은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0% of the country is not fully vaccinated. That's a problem, particularly when you have a variant like Delta, which has this extraordinary characteristic of being able to spread very efficiently.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앞으로 3주 내로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입국 제한 국가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상당 기간 정체되면서 델타 변이와 맞물려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험한 감염 요인으로 지목하고 외식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4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10% 이상 늘었고 34개 주에서는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거듭되는 예방접종 당부에도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외식을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are not vaccinated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you should not go into a bar. You should probably not eat in a restaurant. You are at great risk of becoming infected.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8개월. 미국 인구의 49.1%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합니다. This pandemic is spiraling out of control yet again, and it's spiraling out of control because we don't have enough people vaccinated. 오늘 매사추세츠주의 프로빈스 타운은 독립기념일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확산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하는 지역이 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개 주만이 주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주의 백신 접종률은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도 모든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내 모든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매주 진단검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 공무원은 다음 달 2일, 의료 종사자는 다음 달 9일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확진율은 접종을 마친 주민들보다 무려 60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서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빗길로 인한 1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굴착기가 210번 프리웨이를 지나는 골드라인 경전철 선로로 전복됐고 페사데나 앨런 애비뉴에서는 충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 동안 약해졌지만 기상당국은 산간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다량의 토사가 흘렀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랭캐스터와 엘몬테, 이스트 LA 등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오늘 저녁 8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기상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 일대에 산사태 우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고액 연봉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공사는 교통체증 해소 일환으로 러시아워의 다운타운 지역 도로를 이용하는 고액 연봉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운전자들에게 주중 러시아워 시간대에 도로를 이용할 경우 6달러 50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봉이 이보다 낮거나 장애를 가진 운전자에게는 할인이 적용되고 연간 소득이 4만 6천 달러 이하 운전자들은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후 5시쯤 유타주 카노시 인근 1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모두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모래 폭풍이 일어나 운전자들의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성인, 4명은 15세 미만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외에도 병원으로 이송된 수십 명의 환자 가운데 중환자도 있다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다른 산불과 합쳐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2주 전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시작된 딕시 산불이 인근 플라이 산불과 합쳐지면서 피해 면적이 19만 2,849에이커로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만여 채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건물 16채가 전소됐고 주민 8,4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현재 5천 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율은 21%까지로 올랐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서부 지역 11개 주에서는 80개 이상의 산불이 번지고 있으며 이 중 오리건주에서 시작된 부트레크 산불이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컨 카운티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컨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주택에서 가정폭력 관련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와 경찰과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이 폐쇄됐으며 오후 3시쯤 컨카운티 셰리프 특공대 스와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총격이 이어졌고 2명의 경찰관이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명은 사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총상을 입은 용의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안에서 3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41세 남성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42세 여성과 24세와 17세 남성으로 용의자의 아내와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50대 여성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은 마지막 실종자 54살 에스텔 헤다야의 신원이 수습됐으며 최종 사망자 수는 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Nothing we can say or do will bring back these 98 angels who left behind grieving families, beloved friends, loved ones across this community and across the world. But we have done everything possible to bring closure to the families, and I am especially proud that through these tireless efforts, we were able at last to bring closure to all those who reported missing loved ones. 지난 23일 소방당국은 헤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에서 철수하며 수색, 구조 작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붕괴 참사는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피해가 더 컸으며 현재 사고 부지를 놓고 추모 장소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뒤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김 대장의 평소 뜻에 따른 결정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 날씨가 좋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수색 작업이 시작되지만 조난 지점에 대한 6번의 헬기 수색과 영상 판독에서 결국 김 대장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지점이 험준하고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는 판단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평소 본인에게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 대장의 뜻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지휘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죽어서까지 지휘분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이에 따라 동행했던 현지 대원들은 김 대장의 물품들을 정리한 뒤 베이스 캠프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고 박영석, 고 고미영 등 과거 산악인들의 사례와 평소 업적 등을 고려해서 김 대장에 대한 장례를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악인으로서 상당히 국위를 선양을 한 측면도 있고 해서 가장 영예로운 장례 절차가 어떤 거냐라는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장에 대한 체유훈장 추서를 문체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자 등정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김홍빈 대장.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또 전부였던 그 히말라야에서 일단 영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먼저 여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 논란 이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중재하는 모습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예가 없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의 공격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1분 6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낙연 후보의 선전을 바라는 맥락의 발언이 왜곡된 거라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흑색 선전을 하는 게 누군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면서도 맥락과 상관없이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어떤 운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한 양측의 공방이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다시 지역주의 강에 돌아가지 말라고 촉구했고 선관위도 각 후보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민주당은 내일 후보들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원팀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요동치는 지지율 추이 속에 달아오른 공방이 쉽게 진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8월 10일 전후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직행한 것을 두고 당내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10일 전후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언급은 더 불투명합니다. 입당 시기는 물론 입당 여부 그 자체에 대한 명쾌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입당이라는 건 입당해야 입당하는 것이고 제가 늦지 않게 어떤 정치적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늦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캠프로 직행한 걸 두고선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드냐는 비판에 일부에선 얼굴 붉히지 않고 도와야 한다고 맞서는 등 내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4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입당 전부터 특정 계파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돕고 싶은 대선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범야권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사람만 빼가는 건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거론되는 의원 등 40명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등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수용시설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사망 경위와 수감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피고인 A 부사관이 국방부 미결 수용실 독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부사관은 즉시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방에선 자신의 신경을 적은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숨진 부사관은 공군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미결 수용시설에는 군사경찰이 상주하며 순찰을 하고 있었고 시설 내 CCTV를 상시 모니터하는 요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A 부사관이 발견된 화장실은 허리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수용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CTV는 인권 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A 부사관이 의식 불명 상태로 상당 시간 방치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감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군내 수용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생물이 사는 서식지로서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인류가 지켜야 할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인위적인 보존과 관리가 어렵다며 반려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생물이 사는 거대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 겁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의 서천갯벌, 전북의 고창갯벌, 전남의 신안갯벌, 고성 순천갯벌 등 4곳입니다. 모두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해안선이 복잡해 넓은 갯벌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이들 갯벌을 서식지로 삼은 동식물은 확인된 것만 모두 2,150종. 그중엔 흰 이빨 참갯 지렁이 등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 동물 5종과 갯벌에서만 사는 희귀한 고유종 47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 신청을 반려했던 국제자연보존연맹도 갯벌의 가치에 대해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안 사항으로 지적된 갯벌의 오염과 훼손을 막을 주변 완충구역 설정 등 추가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 지역주민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갯벌의 등재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모두 15개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제6호 태풍 인파가 지나면서 하루 50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인파는 25일 낮 상하이 남쪽에 상륙했다가 바다로 이동한 뒤 어제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했는데요. 인파의 영향으로 25일 오전 8시부터 어제 오전 6시까지 중국 동부의 연안 지역에 25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강풍으로 곳곳에 가로수가 뽑히고 지대가 낮은 도로 10여 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저장성 위아오 지역에는 지난 22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 95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강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인파는 상하이 일대를 지나 북상하며 점차 약해져 오는 31일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해변에서 발견된 혹등고래 사체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인간이 설치한 어망을 피하려다 고래가 희생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브라질 언론은 올 상반기에만 브라질 해안에서 혹등고래 사체가 48마리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6년의 2배를 넘어선 수치라고 하는데요. 혹등고래는 마구잡이 포경에 희생돼 1966년 멸종 위기에 따라 포획이 금지됐고요. 현재 8만 마리 정도로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면서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기록적인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아프간에서 지난 2달간 민간인 약 783명이 사망하고 1,600여 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이전 4개월간 누적 사상자 규모와 맞먹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동안 민간인 약 1,7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여성과 어린이가 전체 민간인 사상자의 절반 비율인 46%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민간인 사상자들은 대부분 탈레반이나 IS를 포함한 반군 등의 즉석 폭발물이나 공격에 희생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의 코르포 호수가 분홍색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관처럼 보이지만 호수의 물 색깔이 변한 건 안타깝게도 공장 폐기물 속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호수 인근 공장에서 살균제로 쓰인 아황산 나트륨과 화학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강에 방류하면서 호수를 오염시킨 것이라고 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혹시라도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멕시코의 파워우먼 100인에 한 10대 소녀가 이름을 올려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예약 도와드려요. 세상을 바꾼 소녀입니다. 올해 12살 멕시코 출신의 이베스 카밀라 라미레스 양은 마을 어르신 500명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대행해 드렸다는데요. 인터넷이 낯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SNS에 백신 예약을 무료로 도와드리겠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대신 예약해드린 게 계기였다는데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선 확성기가 달린 트럭을 타고 마을을 누비며 백신 예약 접종을 대행해드린다고 광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버스를 빌려 접종센터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는데요. 꼼꼼히 어르신들을 챙긴 소녀 덕분에 마을 주민 500여 명은 최근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타인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라미레스에 대해 포브스는 삶을 바꾼 아이디어의 주인공이라며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각국에 폭우와 홍수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런던 도로 지하철 마비, 천년 도시도 물난리입니다. 하수도가 역류해 변기가 물을 쏟아내고 맨홀 뚜껑은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인데요. 지난 25일 영국에 청둔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수천 년 된 도시 런던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철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지하철역 입구가 완전히 침수돼 진입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런던 동부의 한 병원은 응급실이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내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에 대해 영국의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많은 비를 뿌린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상이변으로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이틀간 쏟아지면서 약 200명이 숨졌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차에 깔린 갓난아기를 맨손으로 구조한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슈퍼맨이 나타났다. 아기 구한 경찰관들입니다. 미국 뉴욕 동남부 용커지의 한 거리, 검은색 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하는데요. 멈춰서기는커녕 아기를 안고 길을 건너던 여성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갓난아기가 자동차 밑에 깔리고 말았는데요. 위기일발 순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인근 베이글 가게에서 아침을 먹던 2명의 경찰관이 차 밑에 아기가 있다는 외침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건데요. 이들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를 번쩍 들어올려 아기를 무사히 구조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인 같은 경찰관의 활약에 대해 현지에서도 영웅적 행동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면허 정지 기간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을 옆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비정한 주인을 끝까지 쫓아가는 반려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주인 쫓아간 반려견입니다.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변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은 후 차에 올라타 출발하는 남성. 놀란 반려견이 차를 뒤쫓아보지만 간격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한적한 도로에 개를 버리고 도망간 건데요. 당시 이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우연히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인근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반려견은 조사 결과 생후 10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로 나누크라는 새 이름도 얻었는데요. 유기된 지 하루 만에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돼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60대 남성을 동물학대죄로 체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영상 속의 젊은 남성도 추가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에선 동전이 고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철로 파는 게 더 이득,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동전을 들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남성. 높은 물가 상승률로 화폐 가치가 추락하자 동전을 고물로 판매하는 게 가능한지 실험해봤는데요. 엉뚱한 생각 같지만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시 남성이 보관 중이던 동전의 액면가는 약 4,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46,000원 정도였는데요. 고물상에 무게 17.5kg의 이 동전을 넘기고 받은 돈이 그 2배가 넘는 8,750페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돈을 고물로 판 건 범죄라고 지적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SNS에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현지 언론도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동전을 파는 행위는 연방범죄로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현지 중앙은행은
남자의 행위에 대해 위조 동전을 만든 게 아니라면 돈을 물건처럼 매매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전혀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영장류만의 특징일까요? 이 앵무새를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도 보고 배워요. 쓰레기통 뒤지는 앵무새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주택가. 앵무새가 부리로 쓰레기통 덮개의 끝을 잡더니 가장자리를 따라 조금씩 이동해 덮개를 완전히 열어젖힙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는 유황 앵무새들의 이런 행동이 유전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뚜껑을 여는 행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주위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 뚜껑을 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동료 앵무새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동물들도 모박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해석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